이게 스피커지. 근데 와 유선이야. 나 진짜. 자, 안녕하십니까, 두유브로입니다. 시트만 봐도 이제는 여러분들 어떤 차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볼보입니다. 볼보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좋아했고 이 녀석과의 계약을 코앞까지 갔었던 바로 V90 크로스컨트리 울트라 모델입니다. 2016년도에 이제 나오게 됐고 2세대로 나오게 됐고, 이 녀석은 일반 외건이라고 불리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스테이션 외건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뒷좌석 뒤에 공간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줄임말로 SW라는 명칭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뭐 푸조 같은 경우도 뭐 308SW, 508SW, 제가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 V90 크로스컨트리 차량도 스테이션 외건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V90이 왜 크로스컨트리라는 명칭이 붙었을까?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던 크로스컨트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크로스컨트리라는 스포츠는요, 1800년대 같은 경우는 탐험가들의 이동 수단이었고요, 스키 장비를 통해서. 그리고 이 크로스컨트리라는 스포츠는 노르딕 국가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런 5개의 그 북유럽 국가를 얘기하는데, 그 국가들은 눈이 정말 많이 오잖아요. 원래 스포츠라는 거는 그 나라의 환경, 그 나라의 계절, 그 나라의 지형에 따라서 스포츠 종목 유리하기 나름입니다. 바로 그 크로스컨트리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크로스컨트리라는 스포츠 자체는 스키를 신은 상태에서 눈이 많이 온 지역이라든지 아주 울퉁불퉁한 정말 다양한 지형에서 펼쳐지는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V90이 뭐 일반적인 외건 차량일지라도 짐을 많이 실으면서도 눈길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지형들을 손쉽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형 패밀리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보 V90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B5 모델이라 해가지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꽤나 앙칼진 엔진 사운드인데, 앙칼졌지만 아주 방음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요. 좀 특이한 부분은 악셀 페달은 아주 소프트합니다. 그리고 뭐 악셀레이터 반응도 상당히 좋고, 브레이크 느낌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좀 밟게 되면 브레이크 페달 느낌은 아주 묵직해요. 묵직한 대비 노즈 다이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브레이킹 실력을 보여줍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뭐 두께감은 아주 두툼한 편까지는 아니지만, 유럽 브랜드사 치고는 아주 두툼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두께감과 그립감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차 시에 엔진이 꺼지고 다시 켜질 때 느낌 자체도 아주 반응이 좋고요. 시동이 다시 걸린 느낌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엔진에서 발생되는 진동 흡수 능력도 아주 생각보다 훌륭하고요. 자, 코너링 같은 경우는 아주 민첩함까지는 아닙니다. 뭐 이 녀석이 아주 칼 같고 아주 민첩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내가 핸들을 타각을 줬을 때, 내가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차량의 움직임은 있는 그대로 움직여줍니다. 가속감 아주 훌륭해요. 가속감 정말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 미션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요새 뭐 미션의 움직임, 뭐 업시프트, 다운시프트의 민첩성,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좀 중요시 여겨졌었던 부분이지만, 이 녀석은 아주 부드럽고 단수가 아주 정확하게 딱딱딱 상황에 맞춰서 세팅되는 로직 값들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부드럽고. 그래서 뭐 변속에 대한 그런 느낌들도, 저속에서의 변속에 대한 느낌도 아주 조용하면서 부드럽고요. 4기통 엔진 중에서 가장 점잖으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4기통 엔진들 중에서 고속에서 연비도 상당히 좋고요. 고속에서도 약 한 12.8, 좀 좋게 나올 때 13까지 나옵니다. 미슐린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폭은 생각보다 넓진 않습니다. 235지만 이 녀석의 하체 세팅 느낌이라든지 타이어에 놓으면 소음 차단 능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부에서의 소음 차단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진짜 이 외건계의 플래그십 모델이 괜한 수식어가 아닌 모습을 단번에 보여줘요. 자,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그냥 쓱 돌아가는
코너에서도 롤링에 대한 억제가 아주 훌륭합니다. 코너링에 대한 한계치가 상당히 높고요. 운전자가 주행을 할 때 악셀 페달 밟고 브레이크 페달 밟고 스티어링 휠 타각 주고, 그러니까 딱히 이 녀석만의 특별한 개성은 없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아주 밸런스 있는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추구해 줍니다. 자, 여기서도 누면 좀 미끄럽지만 좀 빠른서도 가도 진짜 어쨌건 간에 이 녀석이 SUV보다는 낮고 세단보다는 좀 높잖아요. 근데도 아주 훌륭한 고급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주행 질감, 주행 기본기를 보여줍니다. 역시 탄탄하네요. 자, 제가 가장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실내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녀석 모델 뭐 신규 모델도 아니고 2016년도에 처음 나왔었던 모델을 기반으로 한 레이아웃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이 우드톤 하면 또 이 볼보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카멜톤, 이 시트 컬러, 그리고 이런 가죽 재질들이 딱 눈으로 만졌을 때, 손으로 만졌을 때의 만족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정말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이 오레포루스라는 스웨덴에서 유리공예품으로 상당 부분 아주 감각이 있는 뛰어난 브랜드입니다. 오레포루스, 여기 브랜드에서 나오는 유리잔들만 보다도 유리에 대한 퀄리티, 그 다음에 그 공예에 대한 센스라든지 고급스러운 정말 예술품 같거든요. 오레포루스가 만든 유리잔만 보더라도. 근데 요거 이게 이 기어봉 딱 이 각도도 그렇고 잡았을 때 느낌도 그렇고 밤에 불 들어오거든요. 진짜 이뻐요, 진짜. 자, 이렇게 실내에서 들어오게 되면 실내 야간, 터널 아니라 야간이 됐을 경우 이 녀석은 빛으로의 화려함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트립 쪽에만 살짝 좀 묻어나 있는, 또 전면부에는 요새 앰비언트 라이트의 표현이 아주 많잖아요. 하지만 볼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고, 또 이런 색감들, 우드톤의 색감과 이런 카멜톤의 가죽 느낌 때문에 굉장히 항상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게 볼보 실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컵홀더 위치, 무선 충전 위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둘이서 핸드폰을 놓는다든지 컵홀더를 두 개를 놓게 되면 약간 좀 좁은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주행할 때는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나는 수납 공간도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실내에 대한 아쉬움에서 좀 단점이라고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클러스터에 대한 인포 시스템은 처음에 볼보가 토로망치라는 아이덴티티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이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보다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반에 대한 움직임, 폰트, 정보 전달력, 이런 부분들은 아주 훌륭해졌고, 자동차 브랜드들이 속도계보다도 가운데 있는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 기능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일단 지도가 좀 다른 브랜드보다 큼지막하게 들어가고요. 얘가 9인치라고 할지언정 사실 볼보는 물론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자신들만의 DNA를 꾸준하게 가져가려는 그 철학 정신이 뛰어난 브랜드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원래 볼보 이쪽에 좀 세로 형태가 있었잖아요. 이쪽에 디스플레이 있고, 여기 막 전화번호부 같은 거 디스플레이 있고, 전화번호부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세로 형태를 그대로 이제는 스크린으로 늘어났는데, 사실 스크린의 사이즈가 9인치를 할지언정 좀 작긴 하고요. 개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인포 시스템의 그래픽,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트렌디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직관적인 부분은 있지만 좀 이렇게 이뻐 보진 않거든요. 터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터치가 많이 좋아졌고, 뭐 공조 이런 거 조절하는 것도 괜찮아졌지만 뭔가 너무 좀 투박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인성은 뭐 그냥 쏘쏘해요. 사실 훌륭하다, 좋다, 안 좋다, 그냥 평범하다. 하지만 이 지도에 대한 정보가 클러스터에 아주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주 훌륭하고, 근데 이제 이 녀석한테 좀 아쉬운 게 바로 이제 멀티미디어 시스템인데, 일단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돼요. 뭐 그러다 보니까 볼보 코리아에서 300억을 투자를 해서 티맵과 공동 개발을 한 티맵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티맵이 나쁜 건 아닙니다. 티맵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사실 카카오 내비를 좀 많이 쓰는 사람이고, 또 아이폰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애플 카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로
카코 랩을 켠다든지 했을 때 음악을 선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아주 훌륭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편안합니다. 터치감은 다 좋으니까. 하지만 정말 아쉬운 거 이제는 단점일 것 같아요. 바로 무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예 안 되고 F 카플레이가 되는데 대신에 유선이에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도대체 왜? 지김에 왜 와서 왜? 그래서 저도 이 V90을 요번에 한 1년 전쯤에 구입을 하려 했었어요. 몇 개월 전쯤에 V90으로 기변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BMW 오너로서 BMW는 F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예전서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길들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선 하나를 낀다라는 거에 대한 그 귀찮은 불편한 감은 일상에서 저에게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 전반적으로 너무 다 좋거든요, 얘는. 근데 요 인포 시스템의 기능들이 좀 트렌디하지 못하다는 게 지김의 맛을 본다가 그러니까 불과 3, 4년 전만 했을 때도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대는 브랜드는 거의 BMW가 유일무이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무선으로 다 되잖아요. 현대기아도 되는데 근데 요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V90답게 2열 넓지, 트렁크 공간 넓지, 폴딩했을 때 사기지. 공간성 면에서는 따라올 브랜드가 없습니다. 따라올 브랜드가 없어요. 이 급에서, 이 가격대의 이 급에서 공간성을 따라올 수 있는 승차감도 좋으면서 승차감도 좋고 공간성도 좋고 정말 다양한 효율성과 편의성을 담은 차량 중에서 정말 이 녀석은 매력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승차감은 아주 소프트한데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깔끔한 소프트함입니다. 그러니까 리범프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리범프도 없고요. 딱 요 차를 만났을 때 한 번에 슉슉슉 충격을 거슬러주는 느낌이 아주 훌륭합니다. 거기에 이제 고속에 대한 안정성도 아주 훌륭하고 지금도 깔끔해요. 정말 도로 이응색할 때 깔끔 탁탁. 근데 그게 전혀 운전자에게 불편한 감을 1도 안 줍니다. 진짜 너무 승차가 편하고, 그리고 이 녀석의 승차감이 편한 거의 항목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보 시트 정말 편하다. 그러니까 볼보 시트가 편안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엉덩이 부분이 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깨 쪽, 그러니까 등의 상단 부분 있잖아요. 날개뼈 있는 이쪽 부분이 살짝 좀 딱딱한데 그 부분을 받쳐주는 게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정자세로 주행을 했을 때 내 온몸에 뭐 머리부터 해서 등 모든 면, 하체 모든 면이 사람의 정확하게 다 포지셔닝을 해줍니다. 이 신체와 시트가 닿는 면적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당일치기로 이제 평창에 스키장 갔다 왔는데도 당일치기로 거의 뭐 한 400km 넘게 주행을 하고 했는데도 피로감이 1도 없었어요. 1도. 또 이제 그 전방에 대한 시인성 좋지, 헤드룸 공간 여유롭죠. 제가 항상 제 키 185cm 성인 남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헤드룸 여유롭고 또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좀 많이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야가 그냥 그대로 살짝만 있게 되면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도 이 녀석이 HUD가 좀 더 높이 있거든요. HUD도 굉장히 심플한데 이렇게 심플할 수가 있나. 근데 HUD 높이도 거의 뭐 제 눈높이 딱 거의 일직선으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 사이드미러 위에 또 눈높이 일직선 넣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을 하는데 집중력을 많이 향상시키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 디스플레이는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승차감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외건 차량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세단을 베이스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세단에서 C필러, D필러 쪽에 보강을 아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3시리즈, BMW 3시리즈만 보게 돼도 일반 세단과 투어링에 대한 하체, 리어 쪽에 서스펜션 느낌이 의외로 많이 달라요. 뒤쪽에 보강이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리어 쪽에서 떨어지는 충격 흡수가 아주 고급지거든요. 훌륭하고. 근데 이 녀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의 충격 흡수도 훌륭하지만 뒤쪽에 떨어질 때
큰 요철을 만났을 때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뒤쪽에 떨어진 느낌이 아주 깔끔해요. 깔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녀석이 이제 2016년도에 2세대가 나오게 됐고 2020년대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적으로는 이제 그 풀체인지 주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 구매 리스트에도 항상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보면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우리 이제 아우디 에이시스도 신형이 나오지만 제네시스 G80도 얼마 전에 이제 또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녀석들과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외건 모델이 나오는 모델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BMW 5 시리즈가 터링 모델이 곧 나오지만,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BMW M5 투어링에 포커스가 맞춰진 투어링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정말 디자인만으로 봤을 때 대부분 외건 차량들은 그냥 일반 세단에 뒤쪽에 C필러, D필러만 각지게 해놓은 그런 디자인 형태다 보니 거기에서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이 녀석을 보게 되면 저는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뒤쪽 라인이 샥 좀 스포트하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샤프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90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외건처럼 됐다란 느낌은 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볼보의 S 시리즈와 XC 시리즈의 그냥 딱 중간 느낌? 그러니까 꼭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냥 크로스 컨트리를 위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외관 디자인의 완성도가 아주 훌륭한 녀석 중 하나입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포 시스템에 대한 좀 아쉬움, 이 아쉬움 하나를 제외하고는 지금 어떤 차량들과 비교해서도 승차감, 주행 질감, 공간성, 효율성, 이런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도 뒤처지지 않고요. 뒤처지지 않는다가 뭐예요? 그들이 없었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스피커만 보세요. 1400W 7800만원대 차량 중에서 1400W를 제대로 마워 멀티스라는 명성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운드 시스템을 내주는 그런 차량 어디 있습니까? 가죽재는 좋죠. 개인적으로 저는 명차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명차입니다. 명차의 기준은 시대가 흘러도 다른 신차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밀리지 않고 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꾸준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정말 명차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정말 충족시켜주는 차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5 시리즈, E클래스, G80 다 타봤다, 오너였다, 차를 바꿀 거다. 아니면 나는 좀 더 젊은데 내 삶을 좀 더 평화롭게 하고 싶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다양화하면서 삶을 좀 편안하고 일관성 있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볼보 V90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게 그거잖아요. SUV는 어쨌든 간에 SUV만의 한계치가 있을 거고 7천만원대 SUV들의 한계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천만원대의 세단들의 한계치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그 한계치를 모두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7천만원대에서 정말 이런 차를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진정한 멋이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야, 진짜 1억원대 차량이 절대 부럽지 않은 최고의 가성비다. V90.